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4시. 고즈넉하고 어두운 중소식품업체 미담푸드 제일조리실에 창문 너머로 홀로 은은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배합 가마솥 앞에는 하얀 조리모를 쓴 60살의 이명순 씨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마솥 안에는 미담푸드의 사활이 걸린 100억 수출용 전통 시간장 불고기 양념이 짙은 갈색빛을 띠며 진득하게 끓고 있었고, 조리실 안에는 보글보글 깊게 끓어오르는 양념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명순 씨는 주름진 손으로 긴 나무 주걱을 쥐고 일정한 속도로 양념을 젓다가 작은 국자로 양념을 살짝 떠내어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으로 염도와 짙은 감칠맛을 음미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장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서 수분이 예상보다 빨리 날아갔음을 알아챈 이명순 씨는 감초 우린 물을 딱 2바가지 더 넣고 서서히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의 땀을 작업복 소매로 쓱 닦아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어떻게 잤는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이 양념 한 솥에 우리 미담푸드 직원 수십 명의 생계가 걸려있고 내 고집스러운 손맛에 자존심이 걸려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수석으로 메뉴를 개발할 때도 늘 생각했지. 음식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들인 시간과 땀방울만큼 딱 그만큼만 정직한 맛을 내는 법이니까. 내 몸 하나 고단한 건 아무 상관없다. 그저 이 양념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바랄 게 없지. 이명순 씨는 온도 조절 밸브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점검 일지에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막 새벽 4시 45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푸르스름하게 날이 밝아오고 이명순 씨는 조리실 바닥을 정갈하게 물청소하며 가마솥 주위를 행주로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차분한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매일 아침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혹은 삶의 일터를 위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는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시간은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장인의 발자국입니다. 오늘 평생을 한식에 바쳐온 이명순 씨의 이야기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고단한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직장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밤을 지새운 영순 씨, 집에 잠깐 들렸다 곧바로 출근길에 올랐지만 잔인하게도 그날 아침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근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앞차가 부딪히는 대형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로 전체가 완전히 꽉 막혀버렸고 통근 버스 안에서 시계를 보던 이명순 씨는 초조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작업화를 신은 채 공장 정문을 향해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미담푸드 제일조리실 앞 광장 오전 8시 3분이었습니다. 이미 조리팀 직원 20여 명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사장의 처남이라는 배경 하나로 과장 자리를 꿰찬 32살의 박 과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은 전혀 없으면서 완장질하기 바쁜 박 과장은 손목시계를 신경질적으로 툭툭 치며 신경질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내가 미담푸드는 뭐가 생명이라 그랬습니까? 규정. 철저한 규정과 약속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바로 그때 조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명순 씨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들어섰습니다. 조리모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명순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 공장 앞 교차로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바람에 차가 꼼짝을 안 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뛰어오느라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박 과장은 이명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이고, 우리 이명순 조장님 아니십니까? 대기업 수석 메뉴 개발자 출신이라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시는 줄 알았는데
출근 시간 하나 못 맞추실 줄은 몰랐네. 사고? 변명은 누구나 해요,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정말 도로가 마비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 수출용 물량 최종 배합 확인해야 하니 얼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명순 씨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서류 조판을 손바닥으로 탕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이명순 씨의 앞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이 떠나가라 목소리를 높여 전체 직원들에게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작업은 무슨 놈의 작업? 어이, 임 조장. 당신 지금 정확히 몇 분 늦은 줄 알아? 3분이야, 3분. 180초라고. 3분 늦은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만 어제 새벽 4시까지 혼자 남아 불고기 양념 베이스 숙성도를 다 맞추고 퇴근했습니다. 오늘 최종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아, 전날 밤에 밤새운 건 당신 사정이고. 누가 밤새우래? 내가 시켰어? 당신이 일 못해서 시간 끌어놓고 왜 여기서 생색이야, 생색은.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우리 미담푸드 사내 규정 안 읽어봤어? 사장의 처남이라는 완장을 찬 박 과장은 신이 난 듯 직원들 앞을 거들먹거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땐 어땠는지 몰라도 여기선 내 말이 곧 규정이고 법이야. 지각은 예외 없이 사내 질서 문란죄에 해당합니다. 3분 지각했으니 규정대로 벌금 50만 원 청구할 거고 오늘 오전 중으로 내 책상 위에 심할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들었어? 그 서슬 퍼런 갑질에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3분 늦었다고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0만 원의 벌금을 물리다니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의 눈 서슬에 다들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전날 밤 가마솥 앞에서 주걱을 젓느라 온통 물집이 잡힌 이명순 씨의 손이 작업복 바지 옆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박 과장은 도리어 억울하면 지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며 심할서에 토 하나 달지 말고 철저하게 반성해서 써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리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것 같은 무거운 정적이 지배했습니다. 수치심과 억울함으로 눈물이 고일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이명순 씨의 눈빛은 도리어 서늘할 정도로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박 과장의 비열한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당당하고 매서운 기세에 박 과장이 짐짓 당황해하며 팔짱을 풀지 못했습니다. 뭘 봐? 내 말이 틀려? 규정대로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꼬라봐? 그 침묵의 끝에 마침내 이명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리실 전체를 울릴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님. 알긴 뭘 알아?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는 규정이 생명이지요. 부당한 벌금이든 심할서든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 역시 미담푸드의 철저한 규정 외에는 단 1초도 단 한 가지의 예외도 두지 않고 철저하게 규정대로만 행동하겠습니다. 그 말이 품은 진짜 의미를 알 리 없는 박 과장은 진작 그렇게 나오셔야지. 다들 구경 났어? 당장 작업복 갈아입고 위치로 들어가. 라며 짐짓 기세를 올리고는 휑하니 돌아서 버렸습니다. 멀어지는 박 과장의 뒷모습을 보며 이명순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뚤어졌던 조리모를 아주 반듯하게 정돈해 고쳐 쓰고는 거대한 불고기, 양념 가마솥을 향해 서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겠다는 그녀의 단단한 뒷모습과 함께 미담푸드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아침 조회가 끝난 후 미담푸드 공장 조리실 안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하고 무거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3분 지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0살의 베테랑 조장에게 벌금 50만 원과 심할서를 당당하게 요구한 박 과장. 동료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이명순 씨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선뜻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립된 이명순 씨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탈의실 의자에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안전화 끈을 꽉 묶으며 그녀는 흔들리는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자신의 일 100억 수출용 양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형마트 100억 수출건은 미담푸드라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걸린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실패란 곧 전 직원의 실직을 의미하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박 과장은 조리실 중앙에서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부터 100억 수출 양념의 가장 핵심 공정인 간장 베이스 수분 추출 및 약초 배합 기계는 여기 새로 온 민우 씨가 전담합니다. 대학에서 식품공학 근처라도 가본 인재니까 다들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민우 씨가 매뉴얼대로 하는 거나 잘 배워요. 민우는 박 과장의 친척 조카이자 요리의 이응자도 모르는 새파란 낙하산 신입이었습니다. 빳빳한 새 작업복을 입은 민우는 번쩍이는 대형 조리기계 장치와 가마솥 앞에서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리며 두꺼운 매뉴얼 책자만 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명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내 묵묵히 끓어오르는 다른 가마솥의 온도를 체크하며 자신이 맡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어 조리실을 덮쳤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허둥대던 낙하산 신임 민우는 밀려드는 수치들과 복잡한 밸브들 사이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매뉴얼의 텍스트에만 매달려 기계를 돌리던 민우는 가장 중요한 간장 베이스의 불 조절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날카롭고 다급하게 울려 퍼지는 붉은색 시스템 경보음. 거대한 배합 가마솥 내부에서 펄펄 끓던 간장 양념이 순식간에 임계점을 넘어가며 시커먼 연기와 함께 매캐한 탄내가 조리실 전체로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리터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출용 핵심 양념 베이스가 새카맣게 타버려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떡하지? 매뉴얼에는 100도에서 밸브를 잠그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벌써 연기가 나지? 삼촌. 아니 과장님. 기계가 안 멈춰요. 민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다급하게 뛰어온 박 과장 역시 기계 스위치만 무의미하게 연타할 뿐이었습니다. 야, 민우야.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야, 매뉴얼 3페이지 봐봐. 빨리. 야, 너희들 뭐해? 당장 물 가져와. 물 부어. 박 과장은 이성을 잃고 현장 직원들에게 소리만 질러대며 오히려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타들어가는 냄새는 갈수록 지독해졌고 100억 프로젝트가 이대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으로 마침내 이명순 씨가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민우와 우왕좌왕하는 박 과장을 부드럽지만 단호한 기세로 밀쳐내고 가마솥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기계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오류 수치 따위는 이명순 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코끝으로 전해지는 탄내의 깊이와 가마솥 위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의 짙은 갈색빛 색깔만으로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가마솥 하부의 스팀 압력이 과다하게 걸려 간장 속 당분이 먼저 눌어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순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메인 스팀 밸브를 왼쪽으로 정확히 15도 미세하게 회전시켜 압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어서 커다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전통 천일염 한 바가지를 주저없이 투하했습니다. 소금의 침투압을 이용해 눌어붙기 시작한 간장의 탄맛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려는 베테랑만의 비책이었습니다. 뒤이어 조리실 구석에 있던 천연 꿀통을 가져와 황금 비율로 양념 속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명순 씨가 온 힘을 다해 거대한 나무 주걱으로 가마솥 바닥을 크게 원을 그리며 젓기 시작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캐하던 탄내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천일염과 꿀이 숙성된 시간장과 완벽하게 배합되면서 조리실 안은 이내 깊고 진한 전통 불고기 양념 고유의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풍미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동치던 기계의 경보음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마침내 초록색 정상 신호로 돌아왔습니다. 단 3분 만에 일어난 그야말로 신의 손맛이 부린 기적이었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신임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감탄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명순 씨 진짜 귀신이시네요. 매뉴얼에도 없는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민우가 이명순 씨의 압도적인 실력에 진심으로 감동하여 고개를 숙이려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박 과장의 눈빛이 얄밉게 번뜩였습니다. 박 과장은 슬그머니 끼어들어 이명순 씨를 가마솥 앞으로부터 거칠게 밀쳐내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한껏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사장님. 예, 박 과장입니다. 방금 100억 수출용 양념 라인에 스팀 과부하로 잠시 돌발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친척 조카 민우 아시죠? 민우가 아주 대학에서 배운 대로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불 조절 딱 하고 꿀 배합까지 맞춰가지고 양념을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예, 요즘 젊은 인재들이 확실히 위기 대처 능력이 매뉴얼대로 아주 칼 같습니다. 예. 보고서 올려놓겠습니다. 이명순 씨는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공을 뻔뻔하게 가로채는 박 과장의 통화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박 과장의 치졸함에 분통을 터뜨리며 수군거렸지만 이명순 씨는 그저 나직이 헛웃음을 한 번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반박도 어떠한 생색도 내지 않은 채 작업복 주머니에서 아침에 받은 심할서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의 무능함과 비열함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이명순 씨가 가슴속에 품은 진짜 장인의 칼날은 소리 없이 더욱 날카롭게 갈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에게 보낼 100억 규모의 불고기 양념 최종 출고일 당일 오후. 조리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전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 마지막 최종 배합과 염도 교정만을 남겨둔 시점,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명순 씨 앞에 박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본 동료들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아, 임 조장님. 방금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자로 조리팀 전체 잔업 수당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회사가 요즘 자금이 타이트해서 초과 근무는 일절 인정 안 하니까 오늘 정시 퇴근들 하세요. 돈도 안 나오는데 남아서 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박 과장은 얄미운 조소를 지으며 이명순 씨의 책상 위로 둔탁한 소리가 나도록 거대한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이명순 씨가 양념 베이스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못하도록 대놓고 회방을 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 나가기 전에 사장님 특별 지시가 있어서요. 영하 20도 거대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원부 재료 재고, 실사 전수조사 다 하시고 여기 지난 수개월 동안 밀린 위생 일지, 서류 뭉치까지 퇴근 전까지 전부 한 자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거 조장 업무인 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억지부서 잡무폭탄이었습니다. 조리실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어 최종 공정을 망치려는 비열한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박 과장의 횡포에 참다 못해 과장님, 오늘 출고 당일인데 조장님을 냉동 창고에 집어넣으시면 마지막 가마솥가는 누가 봅니까? 라며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순 씨는 부드럽게 동료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박 과장에게 했던 말,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그녀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순 씨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묵묵히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후 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4시, 시간이 사정없이 흘러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는 영하 20도의 거대한 냉동창고 안과 좁은 사무실 책상을 오가며 이명순 씨는 초인적인 속도로 서류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박 과장은 그녀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빌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명순 씨는 대기업 수석 시절 수많은 프로젝트 관리와 감사를 총괄했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던 중소기업의 재고 현황과 부실했던 위생 일지들이 이명순 씨의 주름진 손끝을 거치며
오차 단 하나 없이 완벽한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창밖에 햇살이 길게 기울며 조리실 내부로 붉은 저녁빛이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15분. 드디어 마지막 위생 일지의 서명을 끝낸 이명순 씨가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조리실 안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정시 퇴근 시간인 6시까지는 단 45분밖에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수출용 가마솥 앞에 선 이명순 씨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마솥에 남은 공정은 미국 바이어들이 요구한 엄격한 기준에 맞추는 최종 염도, 교정과 품질을 보증하는 담당 조장 승인 서명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만큼이나 까다로운 한식 수출 품목의 특성상 양념의 분자 구조와 염도가 완벽히 안정되려면 기계 재보정 프로그램을 돌려 최소 50분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단 45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명순 씨는 서둘러 방진 장갑을 끼고 토크렌치를 쥔 채 기계의 가이드 블록을 조이며 센서의 0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리실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박 과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이명순 씨를 비웃는 비열한 미소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슬쩍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명순 씨의 신경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임 조장님. 시간이 아주 많이 빠듯해 보이시네. 거참, 대기업 수석 출신이 일 처리를 왜 이렇게 느리게 하실까? 어차피 미국 놈들이 먹을 건데 대충 소금이나 때려 넣고 끝내시죠. 대충 눈대중으로 소금 던져 넣고 대강 완료 버튼 누른 다음에 사인하고 퇴근하면 편하잖아. 뭘 그렇게 미련하게 규정을 다 지키면서 시간을 끌고 계셔. 예. 박 과장의 비아냥거림에도 이명순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마솥 내부의 양념 상태와 기계 화면의 숫자에만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오후 5시 40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조리실 안의 공기는 손으로 쥐면 툭 하고 터질 것처럼 팽팽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 속에서 마침내 운명의 6시 정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55분. 퇴근을 단 5분 남겨둔 조리실 안은 거대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연결된 염도 측정 기계 화면에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재보정 진행률 99.9% 완료 대기 중. 미국 바이어가 요구한 정밀한 염도 기준에 딱 0.1%만을 남겨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0.1%의 수치 조절과 장인으로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이명순 씨의 최종 승인 서명만 있다면 미담푸드의 100억 수출길은 무사히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기계 화면과 이명순 씨의 주름진 손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시계 바늘이 정확히 오후 6시 정각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명순 씨의 손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화면의 진행률은 여전히 99.9%에서 멈춘 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단 1%도 아닌 0.1%. 완료 버튼을 누르고 일지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명순 씨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들고 있던 큰 국자를 작업대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양손에 끼고 있던 두꺼운 방진 장갑을 한 손 한 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갈하게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다급함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러섬 없는 장인의 차분한 결단만이 조리실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명순 씨가 방진 앞치마까지 단정하게 개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몸을 돌리자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박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그리고 이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박 과장은 이성을 잃고 펄펄 뛰며 조리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명순,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어딜 가? 저기 화면 안 보여? 99.9%잖아.
완료 불 들어오는 거. 저거 마저 누르고 서류에 사인하고 가야 될 거 아냐? 미쳤어, 진짜. 박 과장은 다급하게 기계 앞으로 뛰어와 완료 버튼을 마구 눌러댔지만 담당 조장의 고유 마스터키와 생체 서명이 입력되지 않은 기계는 담당자 인증 필요라는 차가운 오류 메시지만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동료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숨을 죽인 채 마음속으로 깊은 쾌감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장이라는 놈이 명령하는데 똑바로 안 들어. 당신 이거 계약 날려먹으면 책임질 수 있어? 당장 와서 버튼 누르고 사인해. 내 말 안 들려. 박 과장은 찌질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이미 주도권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명순 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서늘한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박 과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날뛰던 박 과장은 이명순 씨의 그 매서운 눈빛과 기세에 눌려 짐짓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명순 씨의 입에서 조리실 바닥을 짓누르는 낮고 묵직한 명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침에 박 과장이 자신에게 뱉었던 온갖 오만함과 갑질의 단어들을 이명순 씨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미러링하여 박 과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아 넣었습니다. 오늘 점심 직후에 오늘 날짜로 조리팀 전체 잔업 수당 신청 반려하셨지 않습니까? 돈 안 나오니 초과 근무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리고 박 과장님이 오늘 아침 전체 조회 시간에 모든 직원들 앞에서 소리 높여 말씀하셨지요. 우리 미담푸드는 뭐가 생명이라 그랬냐고. 철저한 규정과 약속이 생명이라고요. 박 과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장의 처남이자 조리실 관리자이신 박 과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미담푸드의 철저한 사내 규정에 따라 단 1초의 예외도 두지 않고 정시 퇴근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규정을 그렇게 만들지 말으셨어야지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야! 이명순! 너 거기 안 서. 야! 뒤에서 박 과장이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그녀의 이름을 악을 쓰며 불렀지만 이명순 씨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일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조리실을 걸어나갔습니다. 공장의 철문이 닫히는 순간 박 과장은 그대로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배합 기계 화면에는 여전히 99.9%라는 숫자가 비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공정을 책임지는 조장의 승인 서명이 승인되지 않자 공장 마당에 길게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던 대형 수출용 냉동 컨테이너 트럭들은 단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한 채 시동을 꺼야만 했습니다. 100억 원어치의 전통 불고기 양념 출고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그 시간 미담푸드 관리실의 팩스와 전화기는 전례 없는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트 대기업 바이어 측의 대형 로펌으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와 함께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납품, 지연 위약금 청구 소송 소장이 날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부렸던 치졸한 갑질과 방해 공작의 대가가 미담푸드라는 중소기업의 전면적인 파산 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저지른 무능함과 비열함의 대가가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멸의 서막 위로 당당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이명순 씨의 뒷모습이 겹쳐지며 카타르시스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0억 수출길이 막혀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미담푸드 공장 앞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바이어 측 로펌의 위약금 소송 압박에 사장과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 순간 공장 정문으로 먼지 한 털 없는 최고급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국내 최대 식품 대기업인 선조식품의 최병두 회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따위는 감히 면담조차 하기 힘든 업계의 거물이 직접 미담푸드라는 작은 공장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허리를 굽히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지만 최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조리복을 입고 묵묵히 걸어 나오던 이명순 씨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명순 씨 앞에 서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빳빳한 명함과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명순 수석님 역시 여기 계셨군요. 선조식품의 한식 브랜드 신화를 쓰셨던 수석님께서 현장을 떠나신 후로
저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선조식품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기존 연봉의 3배를 보장해드리고 새로 신설될 전통음식 연구소장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수석님의 독보적인 손맛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삼고초려하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마당에 서 있던 동료들과 미담푸드 사장, 그리고 구석에 있던 박 과장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범하고 말수적은 동네 조리 직원인 줄만 알았던 이명순 씨가 알고 보니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한식 조리 기능장이자 대기업 수석 메뉴 개발자였다는 반전 신분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등장으로 정신이 번쩍 든 미담푸드 사장은 까무러치게 놀라 인사팀으로 달려가 이명순 씨의 진짜 이력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동안 사장의 처남이라는 완장을 차고 온갖 아나무인으로 군림했던 박 과장의 악행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단 3분 지각에 5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물린 갑질, 양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잔업수당을 반려하고 잡무폭탄을 던진 방해 공작, 그리고 조카 민우의 성과라며 이명순 씨의 공을 뻔뻔하게 가로챈 사건까지 모든 진상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회사를 살려놓던 진짜 주역을 제 손으로 짓밟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장의 얼굴은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명순 씨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 조장님, 아니 임 수석님. 제가 눈이 멀어 장인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박 과장 놈이 부당하게 빼앗았던 벌금 50만 원 전액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마지막 가마솥에 서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수석님이 손을 떼시면 저희 회사는 오늘 당장 망합니다. 연봉은 원하는 대로 맞춰드릴 테니 저희 회사 기술 고문직을 맡아 제발 미담푸드를 살려주십시오. 사장은 50만 원이 든 봉투를 두 손으로 떨며 내밀었고 이명순 씨는 그 봉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카타르시스는 공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이명순 씨는 사장의 처절한 애원에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장의 고문직 제안을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저만치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 과장을 서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장은 분노에 눈이 뒤집혀 박 과장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자식아. 내까진 놈이 감히 어떤 분한테 완장질을 해. 내 놈의 그 알량한 갑질 때문에 100억 계약이 다 날아가고 회사가 공중분해되게 생겼어. 박오달 과장, 너는 오늘부로 즉시 해고야. 대기발령도 아까워. 당장 이 공장에서 꺼져. 그리고 미국 바이어한테 청구될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 내 놈한테 전부 구상권 청구해서 수십억 원 다 받아낼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당장 안 나가. 사장님. 매형.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요. 박 과장은 바닥을 기며 찌질하게 눈물 콧물을 쏟아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동료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지각 3분의 벌금 50만 원과 규정을 외치며 갑질을 일삼던 자가 결국 자신이 휘두른 무능함과 규정의 칼날에 맞아 인생 전체가 처참하게 파멸하는 완벽한 참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명순 씨는 파멸해버린 박 과장과 PY 사장을 뒤로 한 채 대기업 최 회장의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가벼운 걸음으로 공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 위로 붉고 맑은 저녁 노을빛이 아름답게 쏟아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멀어지는 공장 건물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이명순 씨의 모습과 함께 화면에는 따뜻한 자막과 나레이션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억울하고 서러운 순간 속에서도 묵묵히 나만의 실력과 정성을 쌓아온 당신의 시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와 부당한 갑질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내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세상 가장 위대한 장인입니다.
오늘 이명순 씨의 사이다 이야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고단한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성실한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혹은 일상에서 이명순 씨처럼 내 노력과 실력을 무시당하거나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고 속이 시원하셨던 소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가슴 따뜻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